저희 스마트 케어 프로그램 설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로그인을 했을 경우에 첫 화면이 되겠습니다. 좌측에 일정 관리, 사회복지사, 본인부담금, 급여관리, 직접인건비, 직원관리, 수급자 관리, 수급자 관리까지 주로 사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일정 관리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설치를 하게 되면은 본 화면과 같이 지금 분홍색으로 보이시는 분들이 이제 수급자분들이 되겠고요. 이러한 부분들은 굳이 입력을 안 하셔도 자동으로 설치가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아시다시피 공단하고 자동 연동 시스템입니다. 지금 그 좌측에 분홍색으로 수급자분들 보이시는데요. 위에 대상자 전환이라고 버튼이 보이시죠?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나와 있는 분들은 그 직원분들이 되겠어요. 그래서 한 분 한 분 눌러보시면은 이분들이 언제 몇 시에 수급자 댁을 방문하는지 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인쇄관리를 눌러보시면은 지금 한 분 한 분에 대해서 근무 일정표들이 보이고 계시죠? 화면을 조금 밑으로 당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밑에 보시면 그 총 근무 시간, 합계 시간이 각각 나오게 돼 있죠. 이분 같은 경우는 밑에 보시다시피 51시간 이렇게 근무가 일정이 잡혀 있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분들에 대해서 맨 위에 전체 체크를 이렇게 하시게 되면은 인쇄도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근무 일정표 문자 보내기, 이 서식 자체가 이제 그 요양사님들 핸드폰으로 일괄 발송 기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맨 위에 이 두 분만 클릭을 하게 되면은 두 분 거에 대해서만 문자 전송이 이루어지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밑에 보시면은 근무 현황표 보이시죠? 한 달간의 근무 일정이 다 잡혀 있는 그런 부분들이세요. 그리고 밑에 요양사 근무 시간 합계, 각각 이번 달에 몇 시간씩 배정이 되어서 합산 시간이 이루어져 있는지를 한눈에 확인도 할 수 있으시고, 물론 인쇄도 가능하시게 되어 있으세요. 자, 대상자 전환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수급자분들이 보이시는데 인쇄 관리를 눌러보시면은요, 이번에는 역시 반대로 수급자분들 기준으로 언제 어느 요양사가 몇 시에 방문을 하는지를 볼 수가 있으시고요. 이 서식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서식입니다. 조금 눈들이 안 좋으시다 그래서 큰 서식을 하나 준비를 해 놓은 거고요. 밑에 보시면은 본인 부담금 합계 금액이 나와 있죠. 그리고 서비스 일정표 2,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약간 작은 서식이에요. 여기도 역시 본인 부담금이 계산이 되어 있는데, 보시면은 서비스 일정표 세 번째 같은 경우를 눌러보시면은 본인 부담금이 나타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의 센터에서는 서비스 일정표 세 번째를 주로 많이 쓰시고요.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 맨 위에 누르시면은 전체 수급자분들이 클릭이 되죠. 그리고 인쇄를 누르시면은 이제 일괄 인쇄가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서비스 일정 문자 보내기 누르게 되면은 수급자분들 핸드폰으로 이 서식이 발송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밑에 보시면은 급여 제공 계획서라고 있는데요. 이거는 한 달 동안 어떻게 며칠 날 몇 시에 이렇게 서비스를 받으셨는지 한눈에 다 보실 수가 있는 그런 서식이 되겠어요. 나중에 이제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 밑에 보시면 작년에 바뀐 서식이죠. 급여 제공 기록지 요양 눌러보시면 이름하고 그 등급, 장기 요양 인정 번호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하시고 인쇄 누르시면 한꺼번에 인쇄가 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목욕이 여기 보시면은 몇 분이 계시죠? 전체 클릭을 하셔도 분홍색만 클릭이 되셔서 인쇄도 가능하시게 되어 있고요. 상태 관찰 일지라든가 목욕 소독 일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상태 변화 기록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 분 한 분 눌러보면 이름이 다 들어가죠. 맨 위에 서명 쓰는 서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글씨를 안 써도 되게끔 되어 있는 서식도 볼 수가 있고요. 주로 센터에서는 세 번째 서식을 주로 많이 쓰십니다.
마찬가지로 전체 선택을 하시고 예를 들어서 뭐 한 10장씩 나눠 주신다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9장 이런 식으로 출력이 가능하시겠죠. 그리고 이제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보시면은 여기 앞면이죠. 뒷면. 그리고 이 두 번째는 앞뒤를 하나로 합쳐놓은 서식인데 주로 센터에서는 이 서식을 주로 많이 쓰세요. 그리고 또한 여기 지금 맨 위에 한 분이 계신데 이분 같은 경우에 그 앞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미리 인쇄가 가능하십니다. 요 인쇄하는 거를 잠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 메뉴를 누르시고요. 그리고 여기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보이시죠? 이분에 대해서 1, 2, 3, 4, 5, 6이라고 예를 들어서 입력을 하고 엔터를 치시게 되면 노란 줄로 이렇게 한 줄이 뜨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노란 줄이 뜨게 되면은 꼭 저장 버튼을 누르라는 신호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저장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일정 관리 돌아오셔서 인쇄 관리 눌러보시면 업무 수행일지 이분을 눌러보면은 이 내용 1, 2, 3, 4, 5, 6 조금 전에 입력한 내용이 보실 수가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두 번째 서식에도 이 내용이 따라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뒷면에 해당되는 부분들은 수기로 적으셔야겠죠.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핸드폰을 이용해서 수급자분들이라든가 요양사 사인을 받아 놓으시면 여기 인쇄 시에 이 내용들이 이런 사인이 따라서 인쇄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기본적인 일정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을 드렸는데요.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그 일정 편집을 통해서 바로 공단으로 일정을 보낼 수도 있게끔 되어 있어요. 자, 2월달 한번 보겠습니다. 2월달 일정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3월달 일정을 넣어야 되는 경우 예를 들어서 지금 구 본의님이 지금 2월달에도 서비스를 받으셨죠? 그러면 3월달에 놓으시고 구봉희님을 클릭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분 일정 편집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편집 버튼을 눌러 보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2월 일정을 가지고 3월을 짜시잖아요. 그래서 이분에 대해서 전월 일정을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전월 일정 버튼을 눌렀어요. 잠깐만요. 요거는 지금 제가 샘플로 하는 거다 보니까 자, 그러면은 4월 걸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 강옥성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 15일자가 28일로 옮겨질 수도 있겠죠? 국회의원 선거날이네요. 그런 마우스로 누르시고 이렇게 옮기시면은 바로 옮기실 수가 있으세요. 그리고 부처님 오신 날 27일로 옮겨보겠습니다. 자, 옮겨졌죠? 지금 이게 한도액, 사용액, 잔액이 다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수정 모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자리 변경이 가능한 거고요. 예를 들어서 18일, 25일 날 이렇게 되면은 날짜를 선택하는 거기 때문에 선택 모드로 놔두도록 하겠습니다. 18일, 25일 제가 클릭을 했어요. 그리고 확인. 들어가죠? 근데 이 날짜가 아닌 경우에 다시 누르시고 삭제. 지워지죠? 이런 상태에서 일정 올리기를 누르게 되면은 공단으로 바로 급여 계약 통보소에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실시간으로도 예를 들어서 뭐 1월달 같은 경우나 2월달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가 되겠어요. 지금 실시간으로 한 분 한 분 눌러보시면은 사용액 잔액이 계산된 게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지금 그 맨 위에 보이시죠? 급여 계약 통보서라고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공인인증이 로그인이 된 상태로 본 센터에 공인인증 로그인이 돼서 화면이 공단께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금일 일정이라고 있는데요. 이 금일 일정을 누르게 되면은 오늘 일정이 있는 분들을 한 장의 팝업창을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시급 조정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 거는 좀 급여 부분이 잘 돼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한 분 한 분 한 분 그 금액을 다 개별적으로 넣을 수도 있고요.
시간대별로 또 금액을 차등해서 지급하시는 경우도 처리되게끔 프로그램화되어 있습니다. 올해 시급은 최하 금액이 1802원이죠. 적용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꺼번에 다 들어가죠. 그리고 보통 한 16,000원 주시는 경우가 많아요. 시간당 가족 시급의 경우에는 입력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시고 적용을 누르면은 한꺼번에 또 다 들어가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노란색으로 되게 되면은 저장 버튼을 누르라는 뜻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장을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이시죠? 자, 여기 보시면은 김모왕님이라고 계신데요. 이분에 대해서 수정할 게 있다 그러시면은 항상 옆 빨간 글씨로도 나와 있죠. 삭제 버튼으로 한번 누르시고요. 예를 들어서 이분 같은 경우에는 1850원이다 입력을 하시고 항상 엔터를 이렇게 치시게 되면 한 줄이 자동으로 들어가죠. 그리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가족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죠. 예를 들어서 이분이 5등급 같은 경우에 120분을 근무를 하더라도 1시간 시급이 나오는 경우가 있죠. 이런 경우에는 16,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다가 16,000원이라고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고 또 노란색 바뀌었으니까는 저장을 누르시면 되겠죠. 이게 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입력하시게 되면은 다음 달에도 입력하실 필요는 없으시고요. 물론 다음 달에 새로 입사하신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은 그분들에 대해서는 입력을 해야겠죠. 자, 목욕 같은 경우도요. 지금 보통 60분 기준이죠. 만약에 60분 기준에 15,000원을 넣는다 하고 적용을 누르면 한꺼번에 다 들어가고요. 그리고 보통 가족도 같으시죠. 적용을 누르시고 저장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에는 지금 간호시급은 없으시네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정관리 화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사회복지사 화면으로 넘어가 보면은요. 지금 복지사분이 지금 4분이 보이시죠? 예를 들어서 한 분을 클릭을 하고 이런 식으로 옮기시고 그리고 시간을 8시부터 10시라고 저장을 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라운딩 일정을 짤 수가 있는 부분이 되겠어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분이 틀렸다는 경우에는 3일자에 이분을 마우스로 누르시고 다시 성명으로 가져가시면 지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업무 수행일지 여기 보시면 건강상태에 대해서 쭉 옆으로 바를 당겨서 각각 입력을 하시고 엔터 치시고 노란색이 뜨면은 저장 버튼 눌러서 저장을 마무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본인 부담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1월이니까 2월 초에 청구를 하시겠죠? 2월 초에 청구를 하신 다음에 청구 결과 내려받기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다음과 같은 화면들이 자동으로 생성이 되게 돼 있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원청구 명세서죠. 그리고 비용 명세서 한 장짜리가 이렇게 보입니다. 이 서식도 마찬가지로 전체를 클릭을 하시고 비용 명세서 문자 보내기 누르시게 되면은 보호자분들한테 다 들어가게 돼 있어요. 만약에 보호자분들이 없다 그러시면은 수급자분들 핸드폰 번호를 보호자란에 적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통 2장짜리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2장이라고 또 표시가 돼 있죠. 그리고 목욕 같은 경우 이제 목욕 확인할 수가 있으시고요. 2장짜리로 나와 있는 비용 명세서도 마찬가지예요. 양쪽으로 보여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서비스 상세 내역이라고 보이시는데 이분들은 실제 리더기 찍은 시간을 보여주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6일날 보니까 181분 그리고 8일날 185분 이 서식도 마찬가지로 전체 클릭을 하시고 인쇄도 가능하시고 보호자분들한테 이 서식을 보낼 수도 있으세요. 그리고 다음은 본인 부담금 영수일 입력자리입니다. 여기 보시면은 영수일자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여기를 클릭을 2번 하시면은 달력이 뜨는데 돈을 받으신 날 클릭을 하시게 되면은 본인 부담금 영수증 요 자리에 이 날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두면 나중에 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장기간 급여비 납부 확인서 이런 것들은 보면은 달별로 낸 거에 대해서 리스트를
보실 수가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수익자별로 수익금 리스트라고 보이시죠? 대략적으로 얼마 정도 남는지 세금 떼기 전 금액으로 계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청구 전이라는 버튼이 있는데요. 여기는 청구를 하기 전에 미리 요양사편에 이 비용명세서를 전달을 해야 되는 경우에 꼭 청구 결과를 내려받지 않더라도 저희 프로그램에서도 이런 본인부담금 금액을 계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자료들을 미리 출력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급여 관리가 되게 중요할 텐데요. 급여는 일정 내려받기를 하게 되면은 언제 어느 분이 몇 시부터 무슨 요일 날 근무를 하셨는지 다 가져올 수 있는 근무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 앞전에서 시급 조정란을 통해서 시급을 다 넣었죠? 두 가지를 곱하면 급여인데요. 여기서 급여 생성은 두 가지를 곱한다는 거 말고는 없어요. 그러면서 이걸 누르시면은 4대 보험서부터 소득세, 증여세까지 모든 게 계산이 됩니다. 자, 위에 보시면은 60시간 이상, 60시간 미만 보이시죠? 60시간 이상만 보겠습니다. 31분이 보이시죠? 그리고 60시간 미만만 한번 보겠습니다. 자, 31분. 60시간 이상자분들 중에서 성함을 더블 클릭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을 하게 되면 바로바로 급여 명세서를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분 같은 경우는 21일 일하셨고 57세, 주간에 113시간 10분, 그리고 야간 6시 이후에 9시간 50분 근무를 하셔서 전부 123시간을 근무를 하셨네요. 그래서 밑에 보시면 어느 분한테 근무를 하셨는지 표시가 되고요. 맨 밑에 합계금액이 나오죠. 이러한 합계금액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5등급 같은 경우에 자동 계산이 됩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두 금액을 합산하니까 159만 2,960이 나오죠. 이 금액을 법적으로 거꾸로 푸는 겁니다. 기본주의 연차 나오고요. 비과세 수당. 저희는 비과세 수당을 자동으로 걸을 수가 있습니다. 또 그 비과세가 싫다고 하시는 경우에는 계산 안 되게 또 물론 조정이 가능하시고요. 아무튼 지금 화면에서는 보존수당이라고 나오죠. 법적인 거를 다 빼고도 돈이 좀 남는다.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고 거의 기본수당의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금액 변동은 없죠. 그리고 이 비과세를 뺀 나머지 부분으로 4대 보험 그리고 소득세, 주민세. 소득세, 주민세의 경우에는 106만이 최하 금액이고 요양보호사님 혼자 사신다는 가정하에 이렇게 계산이 되게끔 되어 있는데 부양가족 수를 좀 줄이시거나 정확하게 조정을 하시면 금액은 변동이 가능하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금액은 144만 9,430. 지금 화면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계산이 됐는데요. 보통 고용보험이라고 그러죠. 실업급여의 부분에 대해서 65세, 예를 들어서 지금 두 번째 분 같은 경우는 연세가 79세예요. 이분은 65세 이상이기 때문에 실업급여들은 대부분 떼는 경우들이 없죠. 월급에서 공제를 안 합니다. 물론 이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센터에서 내셔야겠죠. 체크를 풀으시고요. 그리고 0을 입력을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보시는 바와 같이 급여가 저장됐습니다라고 메시지가 팝업 창이 뜨죠. 그랬기 때문에 이 메시지가 저장이 다 된 거예요. 급여가. 근데 예를 들어서 다 됐으니까는 급여를 또 한 번 생성하겠다 하시게 되면은 원위치가 되겠죠. 저장이 됐다고 했는데 나는 그 부분이 싫어서 난 다시 계산할랜다. 원위치 시켜라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입니다. 급여 생성은. 자, 이렇게 다시 나오게 돼 있죠. 실업급여 난을 다시 체크를 푸시고요. 0을 입력하고 엔터를 치시면은 더 이상 급여 생성은 누르지 않고 그대로 내밀어 두시면은 이런 0이라는 금액은 다음 달까지도 계속해서 따라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보면은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5등급 가산금은 다 계산이 됐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수고를 많이 해서 2만 원 정도를 더 줘야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포상금 요양란에다가 2만 원을 넣고 엔터를 치게 되면 또 역시 저장이 다 마무리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은 다 4대 보험이 계산이 되게끔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그 휴일 근무 같은 경우가 있는 경우가 있으시죠? 휴일 근무는 아시다시피 여기 휴일 수당이라고 계산이 되어 있는데